안녕하세요. 네, 경영학을 강의하는 이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그 2024년 회계사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강의 기본 이론반 시작할 거고요. 일단 첫날이니까 바로 진도 나가지 않을 거고,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근데 뭐 짧게 하진 않을 거고요. 또 왕창 길진 않겠지만, 적당한 길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하고 같이 경영학 공부하실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질문 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질문하셔야 되는 채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의사소통 채널들, 예, Q&A 관련된 이야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뭐 이제 거의 일주일에 3번씩 좀 우리 수업 있을 테니까 당연히 그 수업 시간이요.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죠. 물론 수업 시간이라는 게 수업 중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 또는 수업 끝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당연히 특히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들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 외적, 그러니까 오프라인상 말고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제일 첫 번째 역시나 이제 해커스 경영 홈페이지 가시면 그 질문할 게시판 따로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 업로드 하시면 역시나 뭐 특별한 사유 없으면 무조건 24시간 이내로 답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게시판 이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인터넷 카페 하나가 있어서 저 카페 알려드릴 텐데, 그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예, 이인호 경영연구소라고 이야기하는 카페에 조회될 거거든요. 이쪽에 가입 신청하시면 요 카페 통해서도 질의응답 하도록 할 거고, 요새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그 뭐 게시판을 운영하든 카페를 운영하든 뭐 뒤에 이메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항상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24시간 이내를 회시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답변하는 게 목적이긴 하니까 어쨌든 여기다 글 올려놓으시면 답변할 거. 심지어 이쪽은 어느 경우도 있냐면 게시판에 글 업로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채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수시로 확인하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니까 요 게시판, 요 카페 이용하셔도 되는데, 요 카페는 이제 사실은 이제 회계사용으로만 만들어진 카페는 아니고, 제가 이제 경영학을 이제 여기저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되어 있는 카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의응답 용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료 같은 것도 좀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 있으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요 카페의 의미가, 카페가 되는 거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런 게시판 같은 형태들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활용하는 이메일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 이메일로도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이메일이 항상 써들 때마다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좀 복잡해서, 예. FUZZYWORLD 퍼즈월드나 퍼즈월드 골뱅이 연세.ac.kr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수신할 거고요. 그래서 요 이메일 받아서 그 이메일 회신한 형태로 질의응답에 대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들 이용해서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듯 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교재는 예, CPA 경영학 제 6판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 예, CPA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니까 참 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커리큘럼상으로요, 일단 기본 이론 강의 있고, 그다음에 객관식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GS 모의고사 과정 이렇게 세 꼭지가 있을 텐데, 일단 GS 모의고사 과정은 별도 모의고사 갖고 진행할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이제 기본 이론반하고 객관식반 두 개는 다 이 교재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유독 회계사 시험이 기출문제를 좀 많이 타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시험들 중에 가장 극강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회계사 시험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역시 기출문제를 많이 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으니까 굳이 기출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까지 많이 풀어보실 이유는 없어요, 사실. 예. 그 다음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맡고 있는 경영학 한 과목도 아니잖아요. 예. 0.6인 거잖아요. 0.6이니까 어쨌든 뭐 굳이 객관식 교재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다 이제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 다 담아 놓은 상태라 요 교재 가지고 기본 이론 과정, 객관식 과정 다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일단 그 교재 가지고 계시니까 넘기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예, 머릿말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언제 뭐 시간 나면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례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편별 요약 정리가 들어가 있을 거고, 본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각 챕터들마다 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출 및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에 대한 의미들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머릿말은 뭐 할 얘기 없을 것 같고, 먼저 차례와 관련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 당연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차례를 짚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경영학이란 그 시험 과목이죠. 시험 과목이요. 그냥 학문 말고 경영학이란 시험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으세요. 예. 일단 어떤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면, 일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왠지 어려워 보여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가장 많이 들어오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에서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들으시면서, 특히 이제 인터넷 카페 같은 거 통해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접근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학이 왜 힘들다고 많이 생각하시냐면, 경영학은 말이 한 과목이지 그냥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또 재무관리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 순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범위도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례 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경영학의 접근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영학의 접근 순서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순서가 정리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어떤 얘기도 드릴 거냐면,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의 출제 경향도 파악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서 이야기하면서 차례에 대한 것들을 짚어갈 텐데, 그럼 이제 경영 어떤 형태로 접근하셔야 되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영을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좀 유치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 처음 하셨을 때요. 영어 공부 처음 하셨을 때 하이, 굿모닝부터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당연히 영어 공부 처음 하실 때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알파벳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을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경영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 거냐면, 경영학 원론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영학에 대한 기초 개념 또는 용어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쪽을 가게 되냐면, 그 경영학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첫날이니까 가볍게 갈 거예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과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조직 행동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예전 표현으로는 계량 경영학, 영문 약자로 OR이라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경영 과학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래서 경영학 원론이 끝나고 나면 조직행동론과 경영과학을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뒤에 뭘 하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경영학의 분과학 4개예요. 네, 분과학 4개고요. 그 4개를 하시게 되는데 그 4개가 바로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라는 분야가 있고요. 생산 운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고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 진행하고 계시는 재무관리라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4개 안에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4가지 어쨌든 하시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 요게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이제 이 밑에 어떠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냐면 크게 2가지가 깔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회계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예, 얘가 경영의 전체적인 접근 순서이자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접근 순서는요, 절대로 제가 개발해 놓은 접근 순서 아니에요. 예, 그냥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형태의 접근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들을 운영을 하죠. 예, 그리고 그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 당연히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커리큘럼 아무렇게나 짜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당연히 초급부터 중급, 고급으로 가면서 커리큘럼을 짰을 텐데, 그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사실 이 순서예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각 대학 아까 홈페이지 가보시면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경영자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를 양성하는 게 목적으로서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요, 경영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신 겁니다. 오로지 내년도 회계사 1차 시험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과연 시험 목적, 이제 그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험적인 목적으로 갔을 때도 이 절차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금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어떤 형태로 이제 요 절차를 수업 목적상으로 바꿔드릴 수 있게 되냐면, 먼저 경영 전략이요. 이 경영 전략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 경영 전략이 출제가 되긴 하는데,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영 전략들은 그렇게 고차원적이지 않아요. 그냥 경영 전략의 역시나 기본적인 개념들, 경영 전략의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경영 전략을 맨 뒤로 끌고 갈 이유가 시험 목적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전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여기다가 경영 전략을 붙여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순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순서가 달라지지 않는데 이제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제가 회계학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는 거고, 이미 회계학은 여러분들 뭐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제가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윤미호 선생님과 열심히 하고 있으실 테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체 나머지 중에 역시나 시험에 달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얘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출제 범위에 들어오는 것도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경영학 원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이 출제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어떤 형태의 목차를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를 가지고 파트 1 경영학 입문이라고 잡아놓고 있는 거죠. 다음 파트 2 다시 1편 제2편 조직행동론, 제3편 인적자원관리, 제4편 생산운영관리, 제5편 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결국 교재 순서가 딱 접근 순서대로 잡아놓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알고 가는 거와 모르는 거
모르고 가는 거에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로 그냥 교재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경약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들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떤 이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일단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으겠지만 2025년 대비부터 그 회계사 시험 과목 제도가 좀 바뀌죠. 그래서 이 경영학이 지금 1에서 0.8로 줄고요. 그럼 0.8에서 재무관이랑 일반 경영의 비중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대로 간다면 0.48로 주는 거예요. 점점 저의 입지는 작아져요. 네,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제대로 얘기했을 때 어쨌든 경영학은 모두 40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40%인 16문항은 여기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24문항인데요. 24문항 어떻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경영학 분야 4개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16문항을 가져가니까 요 3개 분야에서 24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몇 문항씩? 8문항씩. 그래서 인적자원관리가 8문항, 생산운영관리가 8문항, 마케팅이 8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8문항, 여기 8문항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네들은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 얘들 시험 범위도 아닌데 제가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8개 얘기긴 한데, 경영학론론, 경영전략, 조직행동론은 일반적으로 어느 쪽과 같이 뭉쳐서 들어가냐면 인적 자원관리 쪽에 뭉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경영학론론, 경영전략, 조직행동론, 인적 자원관리가 합쳐져서 8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살아있는 상태라면 이거와 이게 합쳐서 8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회계사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쪽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요게 8문항, 요게 8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어떤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인적 자원관리 8문항이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또 가장 쉬워요. 네, 범위가 가장 넓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학을 이제 초급, 중급, 상급으로 갔을 때 초급, 중급, 상급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범위는 넓지만 난이도는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운영관리와 마케팅 쪽은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저도 회계사 쪽 말고 다른 쪽도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한 건 회계사 쪽에서부터 강의 시작하긴 했는데 불필요하게 어렵게 나요. 예, 불필요할 정도로 좀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 한 가지를 드리면, 뭐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시험지도 바뀌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작년과 올해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사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좀 난이도가 낮아지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되는 내년도 역시,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 정도 난이도를 유지할 거지 갑자기 확 어려워질 일은 없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이제 8, 여기에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 그런 형태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다 비중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5, 4, 1. 그러니까 요 전체만 100으로 10으로 봤을 때 5, 4, 1 정도의 비중, 아니면 4, 2 정도의 비중? 네, 요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역시 출제량 관점에서 보면 인적자원관리와 조직행동론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계사 시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편별 요약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될 거고, 역시 교재 잠깐 보시면 그 앞쪽에 차례 다음에 편별 요약 정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표 형태로 뭔가 좀 한 10대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교재에다가 편별 요약정을 넣어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의 쓰임새 때문에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경영 처음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영이 어떻게 생겼구나,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시작하면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하기 전에 처음에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편별 요약 정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수임새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다음에 경영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학을 이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저도 회계사 쪽에서 오랫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으로서 경영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1차점 목표성 여러 가지 과목들을 보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상위에 올라가는 건 회계학하고 세법이에요. 예, 회계학은 세법이고요. 이제 점점 경영학은요, 쓰는 시간들을 줄일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항상 뭘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효율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비중이 작긴 하지만 어쨌든 과학 제도가 있는 한 경영학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효율적으로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공부 방법과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학은 반복, 회독, 익숙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근데 수시로 볼 때 이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편별 요약정리만 따로 뽑아가지고요,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좀 보세요. 네, 수시로 좀 보시면 그 경영학에 대한 감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 중에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요 편별 요약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 종종 반농담 삼아 뭐라고도 말씀을 드리냐면, 그 경영학 공부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화장실이세요. 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 좀 보시는 이런 형태, 짜투리 시간 이용하기 좋은 과목이 경영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용도는 어떤 용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시험 보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시험 보러 가서 그냥 달랑 그 계산기하고요, 컴퓨터 형성 사인펜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 네, 종종 그러신 분도 있으세요. 그 물어보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있어 보인대요. 예, 제가 보기엔 안 있어 보이거든요. 왠지 그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가서도 뭔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당일 가보시면, 물론 이제 회계학, 세법, 그다음에 경제학, 상법, 경영학 과목이 있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예, 왜냐면 사실 과목적 특성상 막판 뒤집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경영학은, 그러니까 문제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게 본 게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두꺼운 교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찾는다면 역시나 이 편별 요약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편별 요약 정리가 필요하니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딱 요 OT 시간에 바로 북 하고 찢어버리더라고요. 예, 물론 제가 지은 데가 있어요. 예, 들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북 하고 찢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 북 하고 찢으라고 북은 아닌 거잖아요. 아, 죄송해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찢어서 들고 다니면서 보는 순간 마음 너무 아팠어요. 사실 이 책은요, 저한테 자식 같은 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북하고 찢었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보겠어서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요, PDF로 바꿔가지고요, 일단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돌아가면 학원체 요청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복습 동영상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잖아요. 그 복습 동영상 오리엔테이션에다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사실 업로드 해놓고 오긴 했는데, 그 아까 제가 네이버 카페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카페 가시면 이미 PDF로 바꿔서 업로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제 욕을 하시죠. 저 인간이 카페 회원수 늘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라고 욕을 하시니까 그럴 때도 없거든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순수한 목적인 거지 다른 것도 절대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다들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강의가요, 올해로 2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다들 해야 되니까 그냥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 카페 회원수 늘리는 거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제 이메일도 알려드렸잖아요.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회신해 드릴게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파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손에 넣으시고요. 제 목적은 찢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시면서 활용하시는 것이 요 편별 요약 정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편별 요약 정리에 대한 이야기들 다 말씀드렸고, 다음 세 번째,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 기본 이론반은 이 본문 위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본문 위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 여기서 이제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쭉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성 자체가 요약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쭉, 그러니까 단어로 요약하는 형태가 아니고 서술 형태로 지금 교재가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저 항상 제 수험서 쓸 때마다 서술식으로 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역시나 공부 방법 쪽 가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학은요 암기 과목이 되면 안 돼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경영학 암기 과목 그냥 무조건 외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 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만 되거든요. 예. 물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울 것 하나도 없어요 라고 뻥을 치진 않아요. 예. 저 강의하면서 제가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냐면, 뻥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뻥을 치진 않습니다. 뻥을 치진 않는데, 어쨌든 무조건 외워서 가는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좀 공부하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요약식으로 적혀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외우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 문장들 읽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니까 이해 중심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수험서 쓸 때 서술식으로 쓰는 경우와 요약식으로 쓰는 경우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식으로 썼을 때의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중심으로 이제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요약식으로 쓰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긴 하냐면 좀 컴팩트 보이죠? 눈에 잘 들어오죠? 가독성이 좀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제 입장에서는 그 요약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본문들이 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 활자체도 좀 다르고 색깔도 시원하게 먹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교재를 요약식으로 작성한다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시해 드리면서 가독성을 좀 높여드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특징은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재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역시 쭉 넘겨보시면 뭐가 좀 많이 보일 거냐면 각주가 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밑에 보면 각주를 빼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각주를 책에 넣어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본문보다 글씨도 작고 밑에 있다 보니까 덜 중요한 것들을 빼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교재에 있는 각주들은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본문에 담아놓지 않고 각주로 빼놓은 거냐면, 역시나 제가 그 수험서 쓸 때 이해 중심으로 쓰려다 보니까 뭘 많이 강조하냐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가 쭉 가면서 논리적 전개, 논리적 흐름을 많이 강조해서 전 교재를 쓰거든요. 저 딴 건 몰라도 교재는 정말 잘 쓴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을 좀 강조해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또 수험이다 보니까 논리적 흐름에 이탈되는 것들이 안 물어보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본문에 때려 넣어버리면 이제 교재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백과사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아주 고통스러워져요. 왜냐면 사람은 뭔가 흐름을 가지고 따라가야 뭔가 이해가, 염료회계학 공부하실 때 처음엔 되게 어렵다가 득도가 되면 그 다음도 회계학이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회계학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득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백과사전이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 끌고 가야 사람들은 잘 들어오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 다 본문에 때려 넣으면 흐름이 깨질 수밖에 없죠. 백과사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연결시켜 놓은 상태로 일단 본문은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출제될 수 있는 주변적인 이야기들은 각주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목적상으로 제 교재의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기출 및 예상 문제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 이제 각 챕터마다 이제 진도별로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출 문제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출 문제 거의 다 담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출 문제만 담아놓으면 너무 심심해 보여서 제가 만든 문제 많지 않지만 몇 개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체 교재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제 치명적인 실수했네요. 네.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제 어떤 얘기 드릴 거면, 이제 이 교재 가지고 강의를 제가 할 거니까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에 대한 걸 알려드려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철저하게 어떤 형태로 강의하는 사람이긴 하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만든 용어긴 한데요. 만들어놓고 되게 흡족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탑다운 방식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교재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강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 시간을 끊어서 보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늘부터 종강날까지 전체 한 덩어리로 보셔도 마찬가지일 텐데, 항상 전체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드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제가 이 탑다운 방식의 강의를 고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수험 적합한 강의예요. 예. 왜냐면 그냥 백과사전 나열시켜 드리면 역시 여러분들 그럼 결국 또 암기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머리 자체가 큰 집 짓고 세부적인 집 짓는 형태로 사람의 인지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만 이해할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거냐면, 이제 그 본문 강의 들어가면요, 저 교재 쭉 읽어드리는 형태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저쪽부터 쭉 판서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가야 되는 그 진도 부분들을 판서를 쭉 하면서 설명을 쭉 할 거고, 그게 바로 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 대본에 대한 얘기를 다 하긴 하겠지만,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 그때는 교재 몇 페이지 보세요 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얹어간 형태, 그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판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교재로 확인한 형태, 그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강의 기본적인 방식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강의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냐면, 이미 앞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강의할 겁니다.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 공부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그건 역시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손에 잡히는 경영학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뵙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회계사 시험 준비가 처음이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이실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해 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다 천차만별일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전 당연히 뭔가 이제 기준점을 정해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제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요 과정일 건데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 좀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경영학에 기억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는 가정을 깔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들 원가관에서 많이 보신 표현이죠.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란 가정을 깔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꼼꼼하게 짚어간 형태로 강의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면서 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거냐면,
경영학적인 표현을 들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안 하다 하시니까 뭐 다양한 것들 나중에 구체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예시 하나만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한 가지만 더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역시 경영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실과 많이 밀접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요. 그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는 용어들과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똑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용어는 똑같은데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용어가 시험에 출제가 됐다면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은 국어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까요? 경영학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까요? 경영학적으로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뭐 더 많은 것들은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역시 이제 어떤 거 보시게 될 거냐면 고전적하고 현대적이라는 표현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국어적으로 갔을 때 고전적은 어떤 의미? 옛날 거, 현대적은 요즘 거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 시험 문제로 고전적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단어를 옛날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순간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예요. 경영학에 사용되는 고전적과 현대적은요,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 이 얘기 제가 나중에 본문 강의할 때 정말 많이 할 텐데,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학은 그 사람에 대한 가정이 두 가지입니다. X 관점과 Y 관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X 관점의 또 다른 의미예요. 현대적은 그렇다면 Y 관점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상으로 고전적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면 옛날 거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X 관점 어쩌고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만 답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하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고전적과 현대적을 포함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전달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그래야만 또 이제 역시 수험적으로 문제 푸시는 테크닉들이 늘어나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반에서는 본문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OT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강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 잡아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얘기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많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경영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역시나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버리자?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렇다고 더 외울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뻥을 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최소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최대한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걸 줄여드리는 것이 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도 있긴 하냐면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암기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왜 암기 과목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일단 이 경영학이 암기 과목이 돼버리면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시도를 하실 거냐면, 아직 상법 시작 안 하셨죠? 하셨어요? 그럼 상법 이제 하셨으면 상법 이제 외워야 될 거 좀 있잖아요. 어디 시작하셨어요? 네. 네, 어제 상법은 외울 게 좀 있을 거예요. 외울 거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법이 외울 거 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법적인 문제들은 외우라고 말씀을 하실 거냐면 두 문자 따야 되는 거죠. 네, 앞자 따서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법학 과목은 그게 가능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법학 과목은요,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수험생이 공부한 용어가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용어는 다 어디에 나와 있는 용어들일 테니까.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들일 테니까. 근데 경영학은요, 애석하게 경영학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경영학은요, 대부분 다 미국 경영학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냐면 동일한 영문 표현이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번역이 됐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의미지만 이 사람이 번역한 것과 이 사람이 번역한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앞자만 외웠어. 근데 시험장 들어갔더니 이 앞자가 안 나오네? 이러면 당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경영학 공부하실 때 앞자를 따시는 건 너무 위험하세요. 너무 위험하세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영향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따세요. 따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앞자 따는 걸 말릴 생각은 없어요. 단 앞자를 따되 무조건 앞자를 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따시라고요. 그래야만 실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앞자가 없을 때 이게 뭔지에 대한 걸 유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서 앞자만 따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앞자를 따도 따는 거지 암기가 선행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얘기 드리지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고요. 이 두 번째도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긴 한데 그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철저하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공부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 경영학이 가지고 학문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 경영학은 사회과학 중에서도요. 완전히 현실과 관련된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건 없어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다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경영학은 되게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항상 경영학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역시 조심하실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까 사실 저도 이제 경영학 강의 오래 했으니까 그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책 형태가 있으세요. 근데 저 항상 한 번도 그걸 들어드린 적이 없는데 어떤 형태의 교재를 많이 저한테 요구하시냐면 그 OX 형태의 문제집을 저한테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근데 전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왜 절대로 내지 않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경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힘들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이 이 문제에 사용됐을 때는 O지만 저 문제에 사용됐을 때는 X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영학을 그냥 문장만 쭉 열거해놓고 OS 형태로 공부하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영학은 상대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풀이 쪽으로 가면 어떻게 응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패턴 똑같아요. 1번 뒤에 OX 쓰고요. 2번 OX 쓰고 해서 다른 거 하나 고르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패턴인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항상 경영학 객관식 문제는요. 보기 5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옳은 거 아니면 그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만 회계사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신 거죠. 문장 5개를 O와 X를 놓고 푸시면 항상 2개, 3개로 갈라질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더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는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시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쪽 가시게 되면 분명히 어떤 테크닉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교재 본문 얘기하다가도요. 제가 이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지에 대한 테크닉적인 측면들은 짬짬이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관점이니까 경영학은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공부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러니까 익숙함을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몇 가지만 요구사항을 드리게 되는 거죠. 어떤 요구사항을 좀 드릴 거냐면 지금 저희 시간표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아침 9시 수업이 있는 날이 이제 6월달은 계속 가는 것 같고 7월달에 이제 한 뒤에 4번 정도는 아마 오후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오전 수업 되게 힘들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실 뭐 저뿐만 여러분도 오전 수업 힘드시죠. 힘드신데 죄송합니다만 그 힘듦을 좀 더 힘들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침 9시 수업이라는 전제를 깔고요. 그 5분만 일찍 오세요. 5분만. 그래서 그 수업 시작 전에 5분만 좀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비겁한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일찍 와 있잖아요. 저만 비겁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거니까. 어쨌든 5분만 좀 투자해 주시는데 이 5분 동안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예습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습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5분 동안 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냐면
그날 나갈 진도를 머리는 딴 생각해도 좋아요. 눈만 한 번 정도 훑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건 아니죠, 사실. 예. 근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인지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익숙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면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인간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튕겨내버리는 스탠스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한번 5분 정도 그냥 살짝 노출만 시켜놓으면 제가 강의실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얄팍하게나마 두 번째 자극이 되니까 좀 더 잘 빨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회계사 1차 시험 준비해서 경영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은 것들을 가져가시면 그만큼 다른 과목에 쏟아지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경우들을 보냐면 수업 듣다가 나중에 복습하지 뭐 이러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복습하는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 안에 많은 것들 좀 해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절차가 선행돼 있으면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들이 익숙한 자극이 되니까 최대한 많이 빨아들일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복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고 요거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1, 2주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한 3, 4주부터는 나몰라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그럼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뭐하고도 맞물려져 있냐면 어쨌든 제가 복습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복습을 아예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네. 복습을 하실 건데요. 복습하는 요령하고도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복습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일단 책상에 앉으시겠죠. 책을 1페이지 펴실 겁니다. 그리고 1페이지부터 정독하면서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쵸? 경영학은 그렇게 복습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복습하시면 그 경영학 복습에 들어가는 시간이 무지하게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첫 번째 정독하시는 게 아니세요. 딱 나 복습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딱 책상에 앉으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소설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딥하게 한 3번 정도 다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정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추가가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요게 앞에 들어가면 이 시간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정독하는 형태로 복습하시기보다는 일단 한 3번 정도 가볍게 다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독을 하시면 처음부터 정독하실 때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이 다독 후에 정독을 하면 막히지 않고 쑥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게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영 회독수 반복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독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다독한 후에 정독하시는 형태로 복습하시는 게 오히려 전체 복습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그 형태에 대한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실 이것도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요즘 분들은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저는 뭐에 대한 걸 좀 강조하는 사람이긴 하냐면 서브노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예. 역시나 제가 경영학 강의하면서 서브노트를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학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다독, 회독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내년도 시험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이게 느껴지세요. 예. 근데 점점 이제 기본본도 한 달인가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고 점점 이제 보이잖아 시간이 가는 게.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과목에 대한 쓰는 시간들의 배분이 달라지죠. 예, 점점 이제 회계랑 세법에 대한 시간이 많아지고 경영에 쓰시는 시간들은요. 그나마 산술적으로 감사하면 괜찮은데 기하급수적으로 감사해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감사하거든요. 그럼 역시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 날짜 임박했는데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에 뭔가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작잖아. 너무 적잖아. 예. 그러니까 그다음 또 기본서를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많고 근데 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에 질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편별 요약 정리와 기본서의 중간 정도에 대한 아티클 좀 만만한 양의 아티클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서브노트에다가 단권을 좀 하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거고 어떤 이유 때문에 충분히 공감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브노트를 만드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또 시켰으니까 하겠죠. 할 텐데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다른 과목 서브노트 만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쉽지 않으세요. 특히 뭐가 쉽지 않으시냐면 그 서브노트 초안을 만들기 쉽지가 않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초안만 만들어지면 거기다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가필하면 되니까 그 초안 만드는 거 이유는 어렵지 않은데 초안을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지만 경영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줄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제가 최대한 해결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드릴 거냐면 이제 OT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 쉬는 시간에 빨리 자기 자리 가져가지고요. 노트 한 권 가져오세요. 예, 노트 한 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판서 위주로 강의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OT 판서인 것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심지어 가로까지 넣어서 수정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책에 딱 잡아서 판서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바다만 적으세요. 바다만 적으시면요. 깔끔하게 서브노트 초안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활용해서 서브노트 만드시면 수업시간 해결되는 거니까 별도의 시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효율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수업 중이니까 겉으로는 얘기 못 하시고요. 아이 그러면 그냥 프린트아웃해서 주시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 못 드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못 드리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얄팍한 핑계 한 가지만 되면 받아 쓰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요 저도 없어요. 예, 제가 어떤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저도 강의짬이 생각도 많이 됐다니까요. 그냥 머리에 쏟아 부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에 쏟아 붓는 형태가 되니까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드세요. 아 물론 저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드리지 않으니까 그 예전에 회계사 쪽은 아니었던 거고 다른 쪽에서 강의할 때였는데 학생 하나가 종강날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다 적었으니까 한 부 뒤에서 프린트를 줬어요 저한테. 뒤에 고맙더라고요. 되게 고마워가지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음번 강의 때 그걸 썼죠.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머릿속에 쏟아내는 판사를 하니까 물론 이제 강의가 이제 오래됐으니까는 완전히 다르진 않겠지만 분명히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치하겠지만 또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눠드리고 나니까 제 강의를 거기다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저 안 씁니다, 안 써요. 예, 핑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못 드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예쁜 손글씨를 통해서. 예, 그다음 요즘은 또 그 노트 아니고 그 스마트 패드 쓰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또 스마트 패드 쓰는 건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직접 작성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 스마트 패드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노트 필기 노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노트를 구입하실 때 일반적으로 노트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노트들을 많이 구입하실 텐데요. 이런 형태의 노트 말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노트를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판서 자체가 옆으로 좀 길어지는 판서예요. 옆으로 좀 길어지는 판서라서 이런 형태를 쓰시면 끝에 가서 궁지에 몰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뭐였냐면 단권화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서브노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다 이제 뭔가 가피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주로 어떤 형태로 많이 가피를 하시냐면 거기다 이제 포스트 계속 붙이시죠. 물론 붙여놓고 나면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안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면 빈 공간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색깔 펜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써놓으시면 오히려 이쪽이 가독성이 더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형태가 아니라 이 형태로 준비하셔서 판서를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이야기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립니다. 다른 거 아니고 역시 이제 본문 뒤에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이제 어쨌든 뭐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이까지 할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때까지 못 참으시고 이제 복습 차원에서 풀어 보실 거잖아요. 예. 근데 풀어 보시다 보면 당연히 어떤 일들이 좀 생길 거냐면 앞에 본문에 없는 내용들이 문제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본문에 안 넣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일반 제가 본문에 없는 것들은 왜 그런 거냐면 이 기출문제는 좀 그 지엽적인 것들, 좀 마이너한 것들에서 물어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그런 것들 다 때려 넣다 보면 논리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본문에 없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신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최대한 좀 자세하게 달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해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형태, 그런 형태로 확인해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OT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